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선 6기 내내 끊이지 않았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논란이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다시 불거졌습니다. 장서궁 전남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6달 사이 소화전 핵심 부품 수백 개가 사라졌습니다. 목포 신항에 거치된 세월호를 원형 그대로 보존할 장소가 3곳으로 압축됐습니다. 민선 6기 내내 논란을 빚었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또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격인 광주 혁신위원회에서 찬성과 반대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할지 말지를 두고 민선 6기 4년 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도시철도 2호선 문제. 이용섭 당선인은 도시철도 논란과 관련해 선입견을 갖지 않고 찬반 양론을 듣겠다며 다만 시간을 끌지 않고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사안이 오래 끌면 끌수록 더 광주 지역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시작된 토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찬반 논리는 팽팽히 맞섰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측은 2호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광주의 인구가 정체 혹은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땅을 파고 들어가는 방식이 아닌 지상 노면 전차와 같은 비용이 덜 드는 대안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은 돈을 들이고도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은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저심도 공법으로 2호선 건설을 하기로 한 것은 지역사회가 오랜 논의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재검토할 경우 수백억 혈세가 낭비되고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대안은 시민들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게 이제 도입됐을 때 과연 시민들의 정시성이라든지 신속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좀 의문이 있고요. 광주혁신위원회는 앞으로도 토론을 몇 차례 더 치르면서 찬반 양측에 합의된 결론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민선 7기 출범을 준비하는 광주혁신위원회에서도 이 오래된 논란을 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교조 출신이거나 전교조와 우호적인 사람들이 인수위원회에 대거 포진됐는데요. 편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파격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교육감에 당선된 장서궁 당선인. 민선 3기 4년 동안 장 당선인의 전남교육 밑그림을 그릴 100명 규모의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인수위원회의 중심인 12명의 인수위원들은 전교조 출신이거나 전교조와 우호적인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인수위원장은 오승주 전남교육희망연대 대표가 맡았고 전교조 전남지부장 출신인 구신서 씨가 부위원장에 이름을 올리는 등 전교조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현직 공무원들도 인수위원회에 참여했지만 대부분 전교조와 무관하지 않아 전교조 일색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가 60%를 넘는 상황에서 정책적인 편향이 우려된다는 것. 전남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수긍하면서 28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다양한 전남 지역 교육 관련 단체를 참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나머지 또 보완하는 부분들은 전문위원들을 사회 각층의 다양한 그 분야의 분들을 저희들이 모셔서. 장서궁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정책 공약과 조직, 재정, 소통 등 모두 5개 분과를 두고 한 달 동안 운영됩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목포 신항에 거치된 세월호는 선체 조사와 수색 작업이 마무리되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전망입니다. 장소는 목포와 진도, 안산 3곳으로 압축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는 원형 손상 보존 방식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가 출항할 당시 모습이 아닌 침몰과 인양 등을 거치면서 일부 손상된 현재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내부를 리모델링해 교육과 추모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목포와 안산 대부도, 진도 서망항 등 3곳으로 압축됐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오는 29일 국민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8월 초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보존에 앞서 계속 진행 중인 선체 부식을 막아줄 것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세월호는 지금 현재 부식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빠져있고 부식을 어떻게 방치할 거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조사. 미수습자 5명을 추가 수색하기 위한 현장 수습본부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가로선 선내를 둘러본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수색 범위를 미수색 구역 일부로 한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장에 있던 흙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새로 수색한다 그런 심정으로 꼼꼼하게. 해양수산부는 작업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한 뒤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인 미수습자 수색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광주 전남대학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육부 발표 결과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북 제주권역의 진단대학 대학 가운데 전남대와 호남대, 동신대 등 14개 대학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었습니다. 반면 광주 전남 최대 사학인 조선대와 국립순천대 등 광주 전남 지역 6개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정원 감축 없이 일반 재정을 지원받게 되지만 탈락한 대학들은 오는 8월 말까지 진행되는 2단계 평가에서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맞아서 남북 사회문화 교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와 아시아문화원 주최로 열린 남북 사회문화 교류 포럼에서 정창현 현대사 연구소 소장은 남과 북의 문화 교류는 일회성 행사를 벗어나 양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소장은 광주 전남이 준비하는 문화 교류 분야도 실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소화전에 사용되는 금속 부품 수백 개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실을 반년 동안이나 몰랐다고 하는데 화재가 났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소화전을 열어보니 소방호스 앞부분이 날카로운 것에 잘렸습니다. 다른 소화전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CCTV가 설치된 1층을 제외하고 2층에서 20층까지 소화전 관창을 무더기로 훔쳐간 겁니다. 이 아파트 12개 동에서 훔쳐간 개수만 550여 개, 시가 1,100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소화전 관창은 화재 진압 시 밸브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소화전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품입니다. 지난달 소방점검을 하면서 관창이 없어진 걸 알게 됐는데 지난해 11월 소방점검한 이후 6달 동안이나 도난 사실을 몰랐습니다. 게다가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CCTV는 용량 제한으로 한 달 정도만 녹화돼 있어 범인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점검하면서 이제 관찰인지 없네라고 제가 다시 봐서 다시 전수를 다 해줘야 돼요. CCTV 보고 이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좀 해봤더니 어느 정도 초보가 아니라 생각해요. 주민들은 불이라도 났다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상황이었다며 관리사무소를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불안하죠. 불안하는데 관리실에서 그것을 몰랐냐 이 말이에요. 6개월 동안. 그것도 문제가 있죠. 얼마나 막 당혹스럽고 놀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빨리 그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이번 주 내로 소화전 관창과 소방호스를 구입해 복구시킬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도난수법 등이 상습범의 소행인 것 같다며 CCTV와 주민들을 상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법안을 두고 노동단체가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통과된 법안이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노동 조건이 열악한 전남의 경우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본부는 또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가입운동을 적극 펼치겠다며
노조 가입으로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한 편의점에서 만원권 위조 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산구 신창동의 한 편의점 업주가 손님이 사용한 지폐 중 만원권 위조 지폐 한 장을 정산 과정에서 발견했다며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컬러 복석이로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지폐에서 지문을 감식하는 한편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폭발물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시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쯤 광주시 북구 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내 기업 건물에서 폭발물로 보이는 상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건물에 있던 3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사무용품이 들어있는 상자를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보고 상황을 해제했습니다. 여수 밤바다를 따라 늘어선 포장마차 거리. 미항여수의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운영기간을 두고 여수시와 업주들의 갈등이 커지면서 영업 중단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공원을 따라 줄지어 들어선 낭만포차. 한창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시간이지만 업주들은 천막과 테이블도 설치하지 않고 손님들을 돌려보냅니다. 오늘 영업 안 합니다. 죄송해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여수시가 오는 25일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업주들이 이에 항의해 하루 동안 영업을 중단한 겁니다. 낭만포차 운영자 모집이 시작되는 시기는 보통 2월 말에서 3월 초. 여수시는 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올해는 선거가 끝나고 하반기에 3기 운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증상의 영업 만료일도 이달 25일에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갑작스럽게 모집 공고를 낸 여수시는 최근 3기 운영자 선정까지 마치고 오는 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할 것이라 믿고 있었는데 막막하죠. 당장 나가가지고 당장 가게도 얻을 수 없고. 포차 제작과 영업신고 같은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3기 낭만포차 운영은 한 달 뒤에나 가능한 상황. 여수시는 행정 절차가 다소 무리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하고 뒤늦게 수습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약 한 1개월 정도 공백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기존 운영자가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낭만포차는 지난해 2기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도 평가 기준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일면서 일부 운영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은 민선 6기 마지막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가볼 만한 문화전시를 소개해드리는 목요일 이슈인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욕망을 수치로 표현한 신창훈 작가의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동환 광주 아트가이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시 제목이 욕망의 흔적입니다. 이 신창훈 작가의 이번 전시 구체적으로 어떤 전시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은하미술관에서는 이번에 신창훈 작가를 초대해서 욕망의 흔적이라는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작품들은 그동안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미공개 작품들로 작가가 구상한 모양을 나무로 깎아서 숯으로 만든 작품들과 칡넝쿨로 붓을 만들어서 먹으로 그린 작품들을 선보여왔습니다. 네. 이 작품들은 담백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로 작가는 과연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또 욕망의 흔적은 스스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수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전시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신창훈 작가는 어떤 작가인가요? 네. 다음 주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8주년이 되는데요. 네. 신창훈 작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한국전쟁 중에 이데올로기의 소용돌이에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또한 연자제로 교사의 꿈을 줬고 농부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한 가족사의 아픔을 딛고도 작가의 세 자녀 중 두 딸은 영국과 스위스로 유학을 보내는 자녀들에게는 아주 존경받는 아빠라고 합니다. 네,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렇게 자녀들은 유학을 보냈었거든요. 네. 예, 작가가 이렇게 특별히 욕망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신창훈 작가는 8년 전에 인도에서 유학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주제로 작품을 시작했는데요. 네. 인도하면 수많은 신들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 모든 신들이 각자의 바램이나 욕망을 신들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그렇게 믿는데요. 네.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욕망이란 과연 무엇일까? 또 그 시작과 끝은 어디일까? 이러한 것들을 작품을 표현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탐구했다고 합니다. 신창훈 작가는 그동안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을 수많은 작품들을 해왔는데요. 이번 전시 작품에는 그 욕망의 아이콘들이 활활 불타서 죄로 사라지기 직전에 흔적들을 작품으로 남기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숯을 재료로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욕망과 조금 연결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신창훈 작가는 인도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꾸준히 그림을 그리면서도 생계를 위해 불가마 사우나에서 장작을 태워 불을 지피는 화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일을 하는 와중에도 나무를 깎아 조각을 하고 그것을 태워 작품으로 만들었는데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작가는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숯작업을 못하게 된 그 표현하고자 하는 형상을 칡렁쿨과 먹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약 8년 동안의 작업을 했던 숯 이미지 작품들이 이번에 전부 전시되는 것입니다. 네, 수출 소재로 한 이게 상당히 전 좀 특이한 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관심 있는 분들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예술의 거리에 있는 은암미술관에서 오는 6월 28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전시가 되는데요. 신창훈 작가의 땀과 노동으로 건져 올린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욕망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암미술관에 가시면 작품을 보실 수가 있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이 광주와 전남에 적지가 않은데요. 대구와 경북에서도 당선인 2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기초의원 당선인 1명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검찰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 경북 선거사범 297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18명을 기소하고 14명을 불기소, 265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선인 26명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대표적입니다. 기초단체장 11명과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9명이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이철우 도지사 당선인을 포함해 당선인 3명은 불기소됐습니다. 처음으로 구속된 당선인은 문경시의원입니다.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9명이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선거법 위반 유형을 보면 가짜 뉴스 등 거짓말 사범이 전체 건수의 32%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금품 선거 24%, 불법 선전, 폭력 순이었습니다. 금품 사범의 경우 4년 전 선거 때는 경선 과정에서 금품 제공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경선 이후 본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당 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검찰은 공소 시효가 6개월 뒤인 올해 12월 13일인 만큼 신속하게 선거 사범을 수사하고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힘을 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광주천에서 수달이 목격됐다는 소식 가끔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신천에 사는 수달이 친환경 도시의 상징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수달이 로드킬을 당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지정된 동물병원에 수달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도착 당시 이미 숨을 거둔 상태. 죽은 수달은 수컷으로 치아 상태 등으로 볼 때 생후 1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사인은 교통사고입니다. 누가 뭐 돌을 던졌다든지 때렸다든지 그랬을 때 한 곳만 골절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다발성으로 골절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이 로드킬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드킬을 당한 수달이 발견된 곳은 대구시 수성구 범원내 거리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도로.
이곳은 주변이 온통 고층 빌딩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갑작스러운 수달의 출현과 죽음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수달이 로드킬을 당한 곳에서 200m 거리에 복개된 범어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신천에 사는 수달이 어미품을 떠나 독립해 지류인 범어천을 따라 우수 관로 등을 통해 헤매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착을 못하는 경우는 자꾸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면요 도로에 올라왔을 때 차에 이제 치일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야생동물연합에 따르면 신천과 가까운 대구 도심에서 매년 수달 한두 마리가 로드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신천에서 수달의 서식이 확인되면서 시민들에게 놀라움과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 수달에게 대구는 여전히 위험한 곳입니다. 로드킬 예방 대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제7대 광주시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시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8일 동안 임시회를 열어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에 관한 지원 조례 등 15건의 조례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제8대 광주시의회는 다음 달에 첫 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호남대학교가 개교 40주년을 맞아서 다문화가정 10쌍을 초청해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호남대는 베트남과 필리핀, 중국 등 다문화가정 10쌍을 학교로 초청해서 웨딩 촬영과 결혼 예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대학 뷰티 미용학과 학생들은 다문화가정 부부에게 손톱과 두피 관리 등을 재능 기부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남해안 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역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낮 기온이 31도 이상 오르는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폭염 관심 지역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전남 지역 55개 해수욕장이 차례로 문을 엽니다. 완도 신지 명사심리와 보성 율포솔밭 해수욕장이 가장 먼저 개장하고요. 7월 중순부터는 다른 해수욕장들도 잇따라 문을 열 예정입니다. 오는 8월부터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은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제부터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사전 점검에 나서고 있는데요. 단속 대상은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 컵을 제공하는 업체고요. 텀블러 등 개인 컵을 쓰는 손님에게는 요금의 10%가량을 할인해주는 정책도 추진됩니다.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다니는 한 학교에서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화제입니다. 선호학교는 최근 농촌진흥청과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동물 매개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학교 선생님들은 토끼의 이름을 붙여주고 분변으로 텃밭 퇴비도 만드는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생명 존중을 배우는 시간이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8 월드컵이 열리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인남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평화로 소통하는 모습을 표현한 4.27 평화, 새로운 시작, 단발령 망금강 등의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이인남 작가의 작품은 러시아 주립대학 인문학 뮤지엄 센터에서 다음 달 14일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